50세에 드디어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50을 인생의 대변환기라고 생각합니다. 50대에는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에서 인생의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곳에서 다른 역할을 강요받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의 기준이 흔들리면서 폭탄 터지듯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오는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50세가 넘어서 찾아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자는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하며 50대에게 인생관을 몽땅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부제는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이토 다카시저 황혜숙 역 센시오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원제는 50세부터의 고독 입문. 50대에는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에서 인생의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밀려오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서 저자는 50대에게 인생관을 몽땅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더 이상 큰 꿈도 갖지 말고 폭넓은 관계도 유지하지 말고 자존심도 다 버리라고 주장하며 이제 고독한 삶을 잘 준비를 하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마음의 청춘을 유지하는 법, 장기간의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 활기를 되찾는 방법, 사랑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법, 고독하면서도 재미있게 사는 법, 지금 행복을 찾는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50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나 앞으로 50대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주량이 줄었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쓴다. 저녁 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45살쯤 되면 이런 증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40대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30대 때 기력이 아직은 남아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로 생기는 고민이 늘어가는 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쯤 되면 회사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임원직을 내려놓거나 손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한직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현실적으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또 연로하고 노안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했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드디어 50세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또는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이때를 충실하게 산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참 유익한 삶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쉰의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 책을 쓰는 현재 내 나이가 57살이다. 이제 막 인생의 후반이 시작되었다. 이 긴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어쩌면 청년기의 실수는 한번 불을 지피면 오랫동안 계속 타는 최고급 숯과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5, 60대가 되어도 그것으로 따뜻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실수가 없는 인생보다 실수했던 인생이 두고두고 훈훈하다. 10대 무렵에 모든 것이 잘 되어 정말 즐거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실수했던 추억이 타다 남은 숯처럼 자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나름의 깊이가 있는 인생이다. 게다가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면 지금은 자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느낄 수 있다. 때로는 50세의 연륜을 쌓아서 10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성공할까 같은 헛생각에 잠기기도 하지만 정말 그런 10대가 있다면 그 또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원망이란 남을 시샘하는 마음을 말한다. 세상의 부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을 시샘하는 마음은 정말 제일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나도 질투심은 우리 사회를 망치는 한 요인이라고 본다. 질투심이 만연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추문을 너무 좋아하고 그 추문 때문에 누군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재미있어 죽는 것이다. 주간지를 보면 전 국민이 한 달에 1명 정도는 수렁에 빠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다음에는 누가 나락으로 떨어질지 고대한다. 실제로도 물에 빠져 죽게 생긴 사람에게 일제히 돌을 던진다. 그런 잔인한 마녀사냥 같은 일이 늘 일어난다. 물론 공인이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을 저질렀을 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조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에게 집단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잘못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할 일인지 의문스럽다. 그것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내게 이런 졸렬한 질투심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 나는 남이 전락하는 것을 보고 매우 좋아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여전히 피해 재단에 희생양을 바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우선 자신의 비열한 인간성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란다. 질투심과 경쟁심은 대부분 한 쌍으로 되어 있다. 누구에게나 경쟁자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젊었을 때는 나 역시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인정받는 걸까?
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의욕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질투심이 많은 것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것에 기반해서 더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질투심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질투의 화신이라고 하면 일본 만화의 제1인자이다 만화의 신이라고 불리는 오사무가 떠오른다. 오사무의 엄청난 질투는 말년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객관적으로 보면 오사무는 누군가를 질투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일본 만화계를 만들어낸 천재, 아니 신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 신조차도 잘 나가는 사람이나 새로 등단한 만화가를 폄하하려고 했다. 특히 오사무와 이시노모리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화는 유명하다. 오사무 같은 천재는 그렇다 치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50세가 되었다면 더더욱 질투라는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는 50살이 되었을 때 남을 질투하는 습관을 버리기로 했다. 나이살 먹어서 질투라니 부끄럽군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출판업계에서는 내용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신기하게 굉장히 잘 팔리는 책이 있다. 그때까지 나는 이런 책이 팔리다니 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잘 팔리는 책에는 분명 내가 알아채지 못한 좋은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더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기로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삐딱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나이 먹어서 누군가를 삐딱하게 보는 것은 굉장히 볼썽사납다. 30살짜리 젊은이가 질투하면 경쟁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이해해 줄 수 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까지 경쟁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인격 형성이 덜 된 것으로 보인다. 남을 부러워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이제 50살이나 먹었으니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얼마나 편해지는지를 깨달을 차례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50세가 되면 이전보다 더 갖기 쉽다. 50세는 죽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엔 100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다를 바 없다. 5억이든 10억이든 무슨 상관인가. 만약 아무 것이 없어도 별 상관없다. 그런 게임 오버의 순간이 머지않아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사회적인 성공이나 실패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30대나 40대에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또래가 얼마나 출세했는지 신경 쓰이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내 경험으로 미뤄보건대 50살쯤 먹고 나면 대학 시절의 동기들과 모여도 누가 출세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다. 50세는 이미 성공이나 실패가 어느 정도 결정되어 버린 시기다. 많은 돈을 벌겠다고 아등바등 하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벌면 그만이라고 마음먹는 편이 의욕도 생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그 자체로 즐거우면 돈이 많은 사람도 별로 부럽지 않다. 젊었을 때는 경쟁심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 30대에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더 분발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같은 나이 또래 사람이 출세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의욕이 솟기도 한다. 누가 집을 지었다고 하면 나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50살이 되면 누가 부장이 되든 집을 짓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 또래 모임에서도 자기 건강이나 부모님의 간병이 더 많이 화제에 오른다. 60대가 된 후에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50세가 넘으면 동년배와의 경쟁은 이제 끝났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50세가 되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타협해야 한다. 아니, 단정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50쯤 되면 이제 남에게 승인을 받는데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젊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에 연연해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가. 중학생은 좋아요 수에 굉장히 신경 쓴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생이나 20대도 신경이 쓰여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들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등 무엇이든 SNS에 올리며 그것을 친구들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50세가 되어서도 젊은 사람들처럼 좋아요에 집착한다면 솔직히 꼴불견이다. 그렇게 자기 존재를 인정받아야 한다면 스스로 자기 가치를 인정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이제 남들에게 존재를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줄어들 나이다. 40살도 아니고 50살은 정말 먹을 만큼 먹은 나이가 아닌가. 이제 좋아요는 필요 없는 나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겨두자. 시간의 치유력을 높이는 법. 지나간 일이라도 원한이나 회한 같은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 그럴 때는 시간의 치유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치유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의식적으로 시간을 무조건 빨리 돌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일정을 최대한 촘촘하게 짜는 방법이다. 여행을 떠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영화를 계속해서 본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난다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다.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보다는 몸을 움직여서 환경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불과 4월 전에 일어난 일도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고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진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을 때 나는 당일치기 여행도 자주 한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면 바로 어제 일도 일주일 전의 일처럼 아득히 느껴진다. 아니면 좀 특별한 식사를 해보면 어떨까? 가령 몸 상태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지금은 장어를 먹고 몸보신하는 수밖에 없어 라며 자신을 위해 소박한 사치를 누려본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는 되도록이면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아껴둔다. 가슴속 응어리를 어떻게 풀까?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가 남아있을 때는 약간씩 불평을 토로해보자. 배탈이 심하게 나도 언젠가는 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것처럼 마음의 아픔도 시간이 흐르면 천천히 치유된다.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을 털어낼 수는 없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회복하는데 적어도 1, 2주는 걸리겠지라고 체념하고 중간중간 푸념을 조금씩 늘어놓다 보면 어느덧 상처가 낫는다. 이 일은 전치 한 달감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도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무에게도 푸념하지 않는 삶은 물론 훌륭하다. 나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라면 가끔 불평을 털어놓는 편이 혼자서 속으로 사귀기만 하는 것보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다. 가족끼리는 법도 뛰어넘는다고 하면 지나치지만 가족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형성된 관계이기에 의지할 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선은 지켜야 한다. 불평을 계속 늘어놓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버릇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무조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적으로 그 문제를 멀리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에 직면했을 때는 앞에서 말한 이게 내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일인가를 먼저 확인해 본다.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간의 치유력을 최대한 살린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일단 내 일인지 남의 일인지부터 따져보자. 얼핏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신의 고민은 결국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만일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원이 환자 또는 상담자의 고민을 전부 받아들이면 자신이 병들고 만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은 직업적인 훈련을 받고 있어서 잘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자신이 아닌 타인의 문제까지 자기가 떠안을 때가 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때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나 자신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주장한다. 너무 당연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을 정리하기 쉽다. 달리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성공이나 실패와는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같이 다닌 동창이 사회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치자. 우리 사회에서는 대개 같은 학년 친구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시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리인지도 모른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늘 경쟁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더 많다. 그때 누군가가 출세한 것은 자신이 때를 만나지 못해 출세하지 못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남의 행불행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질투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50세가 넘어서부터 더 받아들이기 쉽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되든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아있든 죽으면 그것으로 게임 오버다.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도 저 세상까지 짊어지고 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아등바등하며 살 필요도 없다.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